자, 류종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류종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고 또 싶었어요. 순방이라도 한번 가야 보네. 아유, 청와대 기자 무섭다. 그쵸. 네. 자, 어디로 간 거예요, 근데? 유럽 순방이죠. 유럽 순방? 네. 아유, 좋겠다. G7 순방 이번에. 네, 좋겠어. 자, 그래서 네. 유럽 언제 갔어요, 우리 이종? 오늘 저요? 네. 저는 언제 그때 MWC 때 가봤어요? 지난 4월 MWC 때 스페인 한번 가봤어요. 그래 참 일핑계로 다 한 번씩 가는구나. 와 나는 언제 갔나. 저 3월에 다녀왔습니다. 3월에 네. 또 그 이리저거 또? 그렇죠, 포르투갈. 네. 야 정말 좋다. 나는 한 25년 전에 한번 잠깐 가본 게 유럽 끝인데. 그건 여행이었죠? 여행 갔다 저희는 일하러 갔죠. 저희는 일하러 갑니다. 잠도 못 자요. 자, 뉴스 한번 보시죠. 네. 그래요. 네, 좀 어제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었는데 네. 밤중에 그래도 조금은 반등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바는 제스낭이 다녀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선물에 따라서 조금 우리 산업이랑 주가가 좀 같이 좀 부양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스낭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와서 한 4박 5일 동안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 중으로 이제 김포공항을 통해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예요. 네. 그쵸. 전세기 타야죠. 근데 어제 밤까지도 진짜 제스낭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기업들 만났거든요. 네.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아침에 SK그룹 갔다가 이제 그리고 옆에 LG그룹 갔다가 서울대 갔다가 현대차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밤에 다시 신라호텔 가서 AI 기업들 만나고 네. 스타트업도 만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까지 만나고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좀 대표적으로 키워드를 두 개를 꼽아보자면 네. AIDC,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좀 중심적이었다고 네.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 가장 크게 기대할 바는 이제 피지컬 AI 쪽이다. 네.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뭐 흔히들 말하는 휴머노이드 이런 네. 것만 생각하시지만 이걸 넘어서 이제 뭐 AI가 활용되는 공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물리적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한국에 많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게 등등 봤을 때 한국에서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거 보면은 일단 아침 일찍 8시 반부터 SK그룹 이제 서림빌딩에 가서 네. 나오나요? 네, 최태원 회장이랑 먼저 만났습니다. 최태원 네. 회장과 만나서 이제 간담회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SK 쪽이랑은 확실히 이제 AI 팩토리 쪽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AI 팩토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지금 AIDC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좀 더 스케일을 키워서 기가와트급으로 좀 하이퍼 스케일을 만들어서 이제 AIDC 쪽을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어디 사진인데 이렇게 선명해? 와, 이거 SK 쪽에서 제공을 그래요? 해준 사진입니다. SK 쪽에서 준 거예요? 네네. 이렇게 지금 뭐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35층 가면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의 공간 같은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SK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하이닉스랑 같이 협력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텔레콤이랑은 뭐 한다는 거예요? SK텔레콤이랑은 이제 AIDC 관련된 좀 그런 데이터 협력을 센터? 네,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하이닉스 쪽이랑은 AI 팩토리용 메모리를 위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HBM 공급하고 뭐 흔히들 말하는 메모리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SK텔레콤이 사실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네오클라우드 같은 네. 그런 기업들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그쪽 방면에서 한국에서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까 했을 때 SK가 지금 가장 좀 크게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SK텔레콤이랑 이야기가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로 넘어갔죠. 죄송합니다. LG전자로 넘어갔습니다. LG로 넘어가서는 아침에 이제 와서 뭐 구광모 회장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구광모 회장이랑은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봤을 때 LG가 AI도 잘하고
또 이제 피지컬 AI 들어가는 부품을 잘하고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로봇에 많이들 들어가게 되는 액추에이터 공급을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보면은 주로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LG가 이제 이번 CES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조금 보여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된 휴머노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많이 활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보시면은 뭐 아이작 그루트라든지 또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LG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그런 성능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LG도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번에 또 부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차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 하이페리온 아키텍처 네. 자율주행 풀스택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LG랑 같이 협력을 해서 LG도 엔비디아 기술을 합친 그런 풀 솔루션을 만들어서 풀스택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겠다. 여기에 보면 CNS 같은 곳에서 이제 있었던 기술 그리고 이제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LG 전자가 하나로 만들어서 VS 사업부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쪽으로 공급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LG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AI DC 쪽에도 좀 많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좀 뭔가 나오지 않겠냐. 여기서 보면 AI DC를 위해서는 그 인프라를 만들 때 LG CNS의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엔비디아와 함께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LG전자를 바라볼 때 항상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이제 그 전장 부품, 그러니까 즉 VS 사업부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거의 벤츠의 거의 모든 전장은 LG 거잖아요, 그렇죠? GM도 그렇고요. GM도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왜 그러세요? 아니 얘기해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특히 이제 벤츠랑 GM에 들어가는 모든 전자 부품들은 다 LG 걸 쓰고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그렇고, 그렇죠. 다 쓰는데 이게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단순히 부품 공급사로 남으면 그런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걸 뭔가 그 자율주행 패키지까지 만들어낸 어떤 풀 패키지 솔루션을 공급하면 아 이거는 LG가 들어가서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느낌이 달라질 텐데 네네. 이번에 젠슨 왕의 발표를 통해서 그런 풀 패키지로 전략을 바꿨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젠슨왕이 이번에 뭔가 좀 명확한 우리가 뭘 같이 하겠다 이런 네네. 거를 사실 말은 안 했었는데 근데 이제 LG가 끝나고 나서 이제 브리핑을 해준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도 이런 걸 할 거고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도 이런 걸 할 거고 AI DC 쪽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주호 기자 잘 아시지만 칠러 네. 이쪽 관련 기술을 통해서 AI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발표는 잘 안 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브리핑 내용들을 쭉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까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보면 LG는 진짜 항상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뭔가 상품화를 시키는 게 약간 좀 기술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게 뭐 흔히 말하는 테크적인 기술이 아니라 네. 그런 좀 뭔가 상품화를 만드는 부분에서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느꼈는데 이 부분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할까요? 이걸 통해서 좀 보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서울대 가서 뭐 이제 서울대 좀 사진 띄워주십시오. 대학생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날 이제 젠슨은 거의 약간 부흥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이제 GTX 선물도 해주고요. 그리고 뭐 서울대 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뭐 옷도 주고받고 입으면서 이제 서울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뭐 거의 1시간 넘게 행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좋은 이야기 다 좋지만 제가 좀 느꼈던 바는 인재 영입을 위해서 좀 뭔가 약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서울에 지금 이번에 AI 인재센터를 만들어서 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나 한번 싶어서 채용 사이트를 들어봤거든요. 무려 22개의 잡이 지금 오픈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0명부터 00명까지 지금 뽑기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나 뭐 인텔이나 뭐 이런 회사들 보면 국내에서 영업 마케팅 이런 사람밖에 안 뽑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진짜 연구원이요? AI 연구원을 뽑고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연구원도 뽑고 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연구원, DC 연구원 여러 분야에 지금 연구원들을 많이 뽑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좀 우수 인재를 많이 영입하기 위한 네.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현대차 갔습니다. 좀 사진 보고 놀랐는데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이제 반가워하면서 여기가 사실 제일 지금 최태원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젠슨항 회장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이야 뭐 최근에 뭐 GTC도 다녀왔기도 하지만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깐부회동하고 올해 CES에서 보고 또 여기서 봤는데 이번에 이제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제 현대차는 피지컬 AI 쪽으로 많이 좀 중심을 가져간다. 이제 로봇,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도 좀 많이들 볼 수 있고 제가 여기 뒤에 사진에 보면 잠깐 숨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네. 박민우 이제 현대차 AVP 사업 네. 본부장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출신이죠. 네, 여기 계시거든요. 여기. 어디요? 여기, 네, 여기 지금 네. 오른쪽 뒤편에 장재원 부회장 옆에 지금 보면 조그만하게 얼굴 이렇게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러네요. 네, 이분이 이제 박민우 사장인데 지금 박민우 사장이 온 지가 이제 한 몇 달 됐습니다. 네. 6개월 가량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와서 지금 레벨 2++ 그리고 이제 레벨 4 자율주행 쪽에 지금 완전히 가로엎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것도 AVP 밑으로 붙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고요. 또 이제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좀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던 건 새만금 AI 밸리를 만들겠다. 새만금 AI 밸리. 네. 지금 미국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지금 현대차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새만금의 9조 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수소 에너지 시스템도 들어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만 한 5조 5천억 가량의 그런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솔루션이 같이 들어가고 네. 이번에 했던 이야기는 같이 투자를 하자. 투자를 같이 해서 거기에 투자를 같이 해서 새만금을 실리콘밸리 같은 AI 밸리로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나면은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이제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취재를 해봤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았던 이야기고 네. 이제 이제 이번에도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새만금 쪽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젠슨항이 그러면 거기 그러면은 그곳을 충청권이랑 전라권을 이렇게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네. 그 부분에서 그러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밸리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근데 사실 들어보면은 현대차의 계획을 들어보면 거기에 이제 전력 인프라부터 AI DC까지 그리고 네. 피지컬 AI를 활용한 로봇 제조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네. 토탈 솔루션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서 그러면은 엔비디아도 같이 네네. 투자를 해서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볼 수 있고요. 뭐 네이버 쪽이랑은 당연히 이제 AI, 네오 클라우드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지금 한 55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년까지 100메가와트로 키우고요. 네오 클라우드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AI의 그 DC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그게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네오클라우드? 하는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금 기업들을 고객사로 사실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네. 고객사로 이제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사실 스케일업이 되게 필요하잖아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랑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좀 재밌었는데 어제 저녁에 그 네이버도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치지직. 네. 거기에 나와서 또 굉장히 또 이런 또 신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영현 부회장,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 만나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역시나 그 이제 HBM4, 5 장기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여기에 대한 뭐 명확한 답은 안 줬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네. 현재 지금 TSMC에 거의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이번에 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이제 젠슨항이 와서 우리 이제 기업들에게 여러 좀 선물을 준 것 같은 느낌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 아, 요거예요? 네, 요거 한번 정리를 딱 해봤더니 삼성, SK, 삼성, 네이버, 현대차, LG, 두산 대기업 위주로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예. 해봤었는데 보시면 딱 크게 나누면 역시나 이제 AI DC, AI 인프라 관련된 사업 협력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피지컬 AI 쪽입니다. 근데 LG가 의외로 좀 많아요. LG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DC 관련된 것도 있고 피지컬 AI 쪽도 있고 둘 다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만나진 않았었는데 주말에 이제 시구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치킨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와 이제 또 보시면 로봇, 두산 로보틱스가 있다 보니까 네네. 로봇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지금 부품 관련된 것도 지금 많이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두산도 이번에 숨어져 있던 엔비디아 수혜 관련 기업으로 이번에 좀 떠올랐습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재밌게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젠슨항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던져준 건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라든지 일본, 미국, 중국과 함께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객이자 파트너 국가가 예. 될 수 있다라고 했던 이야기고요. 지난번 깐부 때는 사실 GPU 팔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죠. 실제로 26만 장 팔고 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GPU 판매가 이번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서 자기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어쩌면 약간 보틀렉에 오고 있는 기술적 한계 그리고 이제 인프라적 한계를 같이 뛰어넘을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는데 네. 여기 이제 SK, LG, 현대차, 삼성 이런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네. 좀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젠슨왕의 방안을 총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떠난 거죠? 오늘 오늘 이제 아침에 떠납니다. 예, 네. 떠납니다. 자, 이제 젠슨왕 방문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모였고 우리 주식시장도 네. 꽤 아마 그 기대로 갔던 측면이 좀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뭐가 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무슨 계약서 뜨고 이런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이제 맞아요. 립 서비스 아닌가? 대부분이 그냥 이제 뭐 사실 이번에 보면 MOU가 맺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고. LG랑 SK밖에 없습니다. 아 있긴 있어요. 네. 뭐 이제 관련된 구체적인 파트너 협력이 나왔던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쉽게 말하면 명확하게 도장을 찍은 건 없는 거죠. 네네. 그런데 봤을 때 이제 특히나 피지컬 AI를 보면은 딴 데랑 뭐 할 것도 없어. 우리밖에 네. 없잖아요. 네. 중국이랑 할 다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최근에 이제 독일, 일본, 한국을 두고 좀 약간 이렇게 좀 저울질하는 것 같은데 네. 독일은 자동차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일본은 장비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네. 한국이랑 했을 때 좀 가장 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우리 기업들도 어제 보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공은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이제 네. 우리 기업들이 그걸 갖고 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사실 오늘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 어제 어쨌든 굉장히 또 이제 시가총액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네, 어제 사라진 시총을 합쳐보니까 600조라고 600조요. 네. 하루 만에. 네. 그치. 그렇지. 이제 뭐 네네. 10%만 빠져도 옛날 우리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제 아시겠지만 좀 슬프지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장 대비 8.29% 빠지면서 7,500선이 깨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9% 가량 빠지면서 911.39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좀 어제 충격이 많이 컸죠. 이제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미장에서 있었던 그런 여파가 우리는 월요일 그대로 받으면서 처음에 사실 뭐 장 열렸을 때 바로 서킷 걸리고 사이드카 네. 네, 걸리고 네, 네. 이러면서 7,300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쭉 올라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어제의 충격은 사실 이게 저도 뉴스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좀 마음이 좀 홀가분했던 게 어제 충격이 오늘 그대로 이어지면 좀 더 이제 이틀 연속 빠지게 되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밤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주들이 너무 잘 됐고 특히나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오늘 좋겠습니다. 어제 일단 그럼 한번 정리부터 할게요. 어제 장 이렇게 끝났고 제가 어제 가장 크게 놀랐던 거는 시가총액 상위 20개를 봤을 때 네이버를 제외한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0%, 뭐 KB금융이 11%, 현대모비스가 12% 이렇게 빠졌고 네이버만 9.2% 올랐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내내 계속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I DC라든지 아니면 네모트론이라고 하는 모델을 활용한 이제 소버린 AI 모델도 같이 구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불안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여파는 바로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지금까지 AI로 커올랐던 그런 기업들에게 다 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래도 막판에 많이 말아 올렸죠. 네. 특히나 장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넥스장에서는 마이너스 22%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쭉 올라오면서 그래도 조금은 괜찮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제 블랙먼데이에 대한 그 여파로 인해서 좀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이 커지긴 했는데 사실 이게 오늘은 조금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긴 하지만 네. 이게 그러면은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갈 거냐 이 부분은 좀 많이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환율이 너무 불안합니다. 환율 어제 이제 시작할 때 1559.5원이었거든요. 네. 주말 상간에는 1560원이 돌파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금요일에 1540원 넘으면서 마감을 하면서 이거 진짜 불안하다. 1600원 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1600원이 언제냐면 우리 2008 금요기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최고치를 그래요.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이 있었고 실제로 어제도 좀 보면은 외인들은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외인들은 그래도 2644억 원. 평소보다는 적어요. 평소에 이제 뭐 1조, 2조, 어쩔 땐 5조, 6조씩 팔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어제는 2600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제 팔았던 거고 그걸 개인들이 다 받아준 덕분에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7,400선을 지킬 수 있었던 건데 여전히 환율이 높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1,560원 돌파가 거의 막 가시화 되다 보니까 구드 개입이 들어갔죠. 네. 구드 개입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그래도 환율이 좀 빠지긴 했는데 3개월 가량의 이제 환율 추이를 한번 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불안함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1,400원 중반대가 저희는 이제 뉴 노멀이다 라고 네.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랬는데 5월부터 급격히 올라가면서 지금 1,500 중반이 지금 뉴 노멀처럼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한 걱정감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마 스페이스X 상장 관련해서 외인들이 지금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겠느냐.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코스피가 사실 올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올해 연초 시작할 때 4,200선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게 지난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95% 가량 올랐었잖아요. 최고점이 8,900선이었으니까 그러면은 2배가 넘게 올랐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그리고 하반기에 남아있는 오픈 AI와 엔트로픽에 대한 그런 상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모은다면 네. 가장 많이 이제 차익 실현할 곳은 한국 시장일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차츰차츰 외인의 그런 매도세를 보면서 어쩌면 추측을 했던 거고 네. 지난주부터 이게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환율이 지금 현 환경을 봤을 때 그들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보니까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때 어쩌면 금리 인상이 2차례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신현성 이제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좀 강한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걱정들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좀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근데 시장 어쨌든 상황은 네.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 어제 그 이재명 정부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 네. 제목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여기 한번 사진 보시면 청와대 이제서 배포한 사진이거든요.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딱 제목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고. 어디 있어요? 하단에 가려 있구나. 하단 지금 그 제목. 하단에 가려 네, 있는 요거 거. 딱 보면은 네, 네. 딱 단상에 저게 네네. 이렇게 딱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지난 1년간의 소회도 밝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4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2년 차에는 본격적으로 좀 대전환을 네.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력 질주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K 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그리고 이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 안보 강국, 네.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사회, 목숨을 살리는 정보, 이렇게 이제 4가지 로드맵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가 어제 한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100명 정도 모였는데 우리 선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이 15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캡처를 땄어요. 네, 캡처를 땄는데 어제 이제 앞에서 각 주제별로 뭐 사회문화, 뭐 경제, 뭐 이런 저런 이제 주제별로 질의응답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 자유 질문하는 그 딱 순서 때 이제 권순우 취재팀장이 네. 일어서서 저 저 좀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일어서서 이제 딱 했을 때 이제 강정 대변인이 바로 보고 시켰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제 해외 뭐 여러 이제 국가 정상들도 만나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네.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달라라고 했다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김구 선생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핵심을 좀 보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제조강국이나 중견국이 아니다. 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문화, 민주주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대체불가 핵심 국가로서의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방산 같은 그런 산업과 또 K컬처, 민주주의라는 소프트 파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모방할 수 없는 그런 대체불가한 국가가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좀 핵심적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어제 뭐 봤을 때 이제 8,000피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피가 깨졌네요. 막 이런 이야기 네네.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5,000피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8,000피를 만들어낸 그 근간에는 사실 뭐 기업들의 그런 체질 개선이라든지 네.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이라든지 이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해외 자본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국민들의 그런 투자 자체가 기존에 우리는 대부분이 예금 아니면 부동산이었잖아요. 네네. 주식을 하면은 뭐 여전히 도박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1년간의 변화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그런 사행성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발전을 위한 어쩌면 밑거름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넣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제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그 얘기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 정상을 만날 때에는 본인도 약간 주눅 들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정작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한국의 정유사들 없으면 세계가 안 둘러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미국이 중국하고 대치하면서 이제 해군력 증강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조선 없으면 안 되고 젠슨 왕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랑 이 데이터 센터로 피지컬 AI를 하려고 하니까 왜 다른 국가 찾아봐도 없는데 한국에 있네라고 하면서 한국 없으면 안 돼.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느끼게 되면서 타국 정상들이 한국을 되게 정성스럽게 대해준다는 너무 고맙게 대해준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진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긴 하지만 결국은 지금도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잘 닦아놓고 있다. 그 근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해주셨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있다라는 거를 느꼈다는 게 어제 네. 기자회견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모양이네요. 이조 기자님. 다른 날보다 오늘 말이 많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좀 했다. 네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일 수 있는데 네네. 너무 이제
아니었던 그 시절에 좀 젖어 있을 수도 있지 뭐. 네네. 예. 아마 이번에 G7 이제 순방을 가서도 우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요. 네, 유럽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뭐 방산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우리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면 우리 류종훈 기자 오늘 뉴스 3 당분간은 우리 류 기자님이 좀 맡아주셔야 되겠죠? 네, 권 팀장이 이제 귀국하기 전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잘 뉴스 3 부탁드리고 네. 예, 또 박병창 이사님은 저희가 또 바로 바로 모시도록 하죠. 네, 네. 우리 류종훈 기자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